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가 뜨거웠고, 그리고 어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외지인의 입장에서 누가 되었는지 초점 맞추는 것보다는 일단은 부동산 공약들이 어떤 게 나왔는지가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라의 국경도 없어지고 있는 요즘에 사실 대한민국 안에서 이 지역적인 구분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고급진 용어로 하면은 키 맞추기다 라는 표현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옆집이 오르면은 우리 집도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옆집에 대한 기준이 정말로 걸어서 몇 걸음 이런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옆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부동산의 흐름을 좀 잡아놔야지 대구 부동산의 흐름도 같이 잡아볼 수가 있는 건데, 어찌되었던 모든 부동산의 시작은 서울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무언가 핵심 이슈가 터졌다라고 했을 때 대구 혹은 부산의 부동산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 때 나온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고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대구 부동산은 어떻게 또 나아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몇 가지 공약들이 있었지만은 주요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거 안정이 되지 않으니까 사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이 공급 물량이란 게 가장 좋은 것은 택지지구 개발일 수밖에 없잖아요. 빈 땅에다가 새로운 건물 지어서 그쪽으로 이주시키게 하자. 자, 그런데 주요 입지에는 더 이상 빈 땅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주변 외곽으로 택지지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신도시라는 표현을 주로 쓰게 되는 거고요.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택지지구 개발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빈 땅이 거의 없고 너무 이제 외곽이다 보니까 이 주요 지역에도 신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재건축이라든지 혹은 재개발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서울시장의 두 후보자가 누가 되었어도 이 재건축 재개발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이걸 공공이 주도하느냐 그리고 민영이 주도하느냐 이런 싸움이었지만은 민영이 주도하는 방향 쪽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고요. 어찌되었든 재건축 재개발이 첫 번째 핵심 키워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다 사업성이 확실하다라고 보여지는 주요 입지의 5층 이하짜리 아파트들은 이미 상당 부분 재건축이 진행되었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또 개발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사업성이 부족한 중저층 아파트들에 대해서 관심이 쏠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치동 음마 아파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성을 위해서는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 층수 규제 제한을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자, 이를 진행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토대로 봤을 때 우리 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살고 싶어하는 수성구 지역 쪽으로는 이 저층 아파트들이 거의 안 남아 있다라거나 혹은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확실한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점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적률이 높다 하더라도 대지 지분이 괜찮은 중저층 아파트들로 우리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조금씩 쌓이게 되고 이미 주요 입지들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현재 84 타입일 때 가장 신고가를 찍고 있는 경남 타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미 재건축이 확정이 되었고 시공사 선정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더 올라가는 건데, 앞으로 이런 느낌의 아파트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똑같이 덩달아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저층 아파트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더욱 많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주변 외곽으로 더 퍼지기 쉽습니다. 비수성구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것이 송현 3주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시장 선거 부분에서 부동산이 항상 이슈일 수밖에 없으니까 꾸준하게 이 중저층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이슈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어느 지역이든 시장 선거의 대표적인 단골 소재가 이 지상으로 다니는 철도의 지하화라고 하는 건데, 대구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 경부선에 대한 지하화 수요가 상당히 많은 상태거든요.
역시나 꾸준하게 또 입에 오를 내릴 만큼 인근 지역들은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다시 좀 본론으로 넘어와서 서울 부동산 가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구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 부동산이 꿈틀댈 수 있을 만한 계기는 어찌됐든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상 신축 아파트를 원하다 보니까 항상 청약, 즉 분양을 넣게 되는 건데, 이러한 분양이 가능한, 즉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더 기대 심리가 많이 쌓여 나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들은 뭐 도정법에 영향을 받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혹은 소규모 주택 정비법을 따르고 있는 가로주택 사업이라든지 혹은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되는 것들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선거일 뿐만 아니더라도 이미 꿈틀대고 있으니까 범위를 넓혀보면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부동산이란 것은 항상 사이클을 거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뭐 사이클 도중에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시기는 바로 재건축되는 아파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되는 것에 맞춰 가지고 내가 똘똘한 한 채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서울시장 선거 공약들을 통해서 부동산 흐름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우리 대구 부동산의 흐름들도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